자, 전 시간에 제가 또 머리를 깎긴 깎았는데 또 이 바가지 머리처럼 깎아놔갖고 오늘 안 나오려다가 집에서 자꾸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요. 투자론을 좀 마무리할 겁니다. 140페이지 볼게요. 140페이지 보시면,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볼게요. 복습. 자, 투자를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목적은요, 투자를 통해서 이 돈 좀 많이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돈 좀 많이 벌자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극대화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원룸, 괜찮아 보인다, 뽑아보고, 자, B라는 상가, 요것도 뭐 괜찮아 보인다. C라는 임대주택 좀 뽑아봤죠? 몇 가지 쭉 뽑아보는 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여러 투자안을 선정한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나간 돈 값을 하고요, 들어올 돈. 자, 셋 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셋 다다 이렇게. 자, A라는 원룸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5층짜리입니다. 5층짜리 4칸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내 돈 투자액을요, 지분 투자액이다, 줄여서 지분해 줄게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이다, 줄여서 뭐라고요? 저당, 이렇게 줄게요. 자, 얘가 이제 시장에서 8억에 나왔답니다. 8억에 나왔는데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좀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빌려갖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이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5년 정도. 자, 그래서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만 추정하는 겁니다. 자, 내 손에 나간 돈 얼마예요? 5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5억.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다 내 손에 다 들어오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일단 경비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빌린 돈 있으면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세 이거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매년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것도 대충 예상하면 절대 안 되고 미래 상황을 철저히 꼼꼼히 예측한 다음에 확률로 평균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과학적으로 나온 수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13억 정도 받을 것 같은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개 수수료 아닙니까? 이거 내야 되죠? 그리고 행여나 못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리고 양도세 이거 내고 났더니 한 7억 정도 들어올 거랍니다. 순전히 내 손에서 현금 나간 거, 현금 들어온 거 있죠?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요,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자, 그러면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이렇게. 요건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요, 요구 수익률 해줍니다. 요걸로 할인합니다. 할인. 자,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실질적인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요, 합리적이고 가장 뭐라고요?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이거 하자,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를 먼저 할 줄 아셔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이거 할인하는 방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얘들은 어떻게 나온 투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투자인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먼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140페이지 보시면, 자,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있는데, 이거는 교재는 표시를 해놨죠? 체크. 자, 우리 교재에는 뭐 305페이지 있을 겁니다. 305페이지.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예금을 딱 했습니다. 예금하고서, 자, 100원을 딱 예금했는데,
자, 이 깜빡하고 미국에 갔다가 3년 있다 돌아온 겁니다. 깜빡하고 뭐라고요? 3년 있다. 자, 그러면 3년 있다가 이제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 있겠죠? 그 3년 있다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붙여주겠답니다. 통장 잔액에서 1년 지나면요, 한 번 붙여주겠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요, 10%씩 붙여주겠답니다. 몇 프로하고요? 10%. 자, 그러면 1년 지났다. 그러면 이 금액에 10% 붙어야 안 붙어요? 붙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10% 하면 10원 아닙니까? 그래서 110원 이렇게 됐겠네요. 자, 안 봐도 그냥 통장에 찍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이 금액이 또 1년 지나면 이 금액, 이게 내 거 아닙니까? 이자까지 붙었으니까 내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년도에 요게 10% 붙어 안 붙어요? 붙겠죠? 그래서 요거 11원 붙어서 121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3년 후에는요, 이 금액에 또 10%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래서 12.1원 붙어서 133.1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걸요, 복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리.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나갈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때 110원에 대해서 11원 이자 붙어 있죠? 요거는 뭐가 붙었냐면 원래 100원에 대한 이자 10%뿐만 아니라 10원 이자 붙어서 안 붙었어요? 요것도 10% 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10원, 요거 1원 붙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걸요, 복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이자는 전부 다 복리 형태로 붙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복리. 단리라면, 만약에 단리라면, 자, 어쨌거나 단위라면 요거 100원에 10% 하면 얼마예요? 10원이죠. 여기도 10원 붙고 10원 붙어서 130원 받는 거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복리라는데, 이거는 뭐 사채업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쩌다니 써먹는 거지, 이거는 거의 안 씁니다. 다 뭐라고요? 복리 형태로 이제 붙여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자, 어떤 수익률이 이게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뭐 실현 수익률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쭉 붙여나가는 거 있죠? 요걸요,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할증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증된 미래 시점의 가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이 붙어있는 금액이죠? 이걸 뭐라고요? 미래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미래 가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는 어떤 수익률이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이 붙어있는 거를요, 이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거, 이걸요, 할인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할인한다. 그래서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 있죠? 요걸요, 현재 가치다 해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떤 수익률이 붙어있는 금액을 뭐라고요? 미래 가치. 수익률이 쏙 빠져있는 금액을요, 현재 가치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줄여서 이거를 그 현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 줄이는 게 유행 아닙니까? 줄이는 게. 그래서 줄이는 게. 그리고 영어 앞자리 따는 게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자, CH 하면 뭐예요? CH는 뭐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철희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이고 어떻게 하든 앞자리 따는 게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CH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어떤 사람 미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올레자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무슨 내가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몇 년 있다가요? 100년. 아니 뭐 50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뭐 아까처럼 50번을 이자 붙여야 안 붙여야 돼요? 아, 어떤 사람이 은행에 와갖고 여직원한테 내가 1억을 묻어놓을 건데 10년 있다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일일이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한 2개 정도 딱 쳐볼게요. 이렇게 오늘 박스를 좀 많이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렇게 받을 돈이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현금이 한 번 발생하는 거, 현금 1회만 발생하는 거 있죠? 이걸 일시불 해줄게요. 뭘 한다고요? 일시불. 적금 같은 거 불입하면 매년 돈 들어가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돈을 투입하거나 한 번만 받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일시불 해줄게요. 일시불. 그러니까 이 100원 한 번 투입했죠? 그죠?
그러면 3년 있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일시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에다가, 자, 요 공식을 딱 곱하면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일시불에, 100원이 일시불 아닙니까? 그래서 100원에다가 일시불에, 자, 미래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내가 계수라는 공식이 딱 있습니다. 이거 딱 곱하면 이자가 딱 더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차질도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른 거 몰라도 요 공식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 공식 아주 자주 써먹으니까. 자, 보세요.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럴 경우는요, 100원에다가 요 공식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제곱 해주면 됩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다른 거 몰라도. 자, 요거는 R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수익률은 이자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10%죠? 10%면 0.1 아닙니까? 요거 있죠? 그리고 요 N이라는 것은 이자 계산 횟수입니다. 이자 몇 번 계산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제곱 딱 해주면 됩니다. 세제곱 딱. 자, 그러면 딱 뭐가 나와요? 133.1원 딱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 공식을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해줍니다.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자, 요 공식 정도 알고 있으시죠?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예금하려고 하는데 3년 있다 133.1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얼마 예금해야 돼요?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00원 예금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을 예금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요 금액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지금 133.1원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지금 얼마를 예금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걸 X라고 해줄게요. 여기다 이자 더한 게 이거죠? 그러면 X라는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X라는 금액은요, 133.1원에다가 곱하기 요게 넘어가면요, 이 곱하기 형태가 넘어가면요, 나누기 형태로 바뀝니다. 나누기. 그래서 1 플러스 0.1에 세제곱분의 1 있죠? 그럼 요걸 나눈 겁니다. 요걸로 나누기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공식이죠, 요 공식. 요거를요, 자, 이 133점에다 3.1원에다가 저 공식 있죠? 저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겁니다. 일시불의 뭐라고요? 현재 가치,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 계수라는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은행 직원인데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내가 1억을 예금할 건데 5년 있다 얼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1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딱 곱하면 돼요.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공식은요, 이렇게 그 계산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용 계산기는 탁 두드리면 돼요. 그럼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10년 있다가 3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를 묻어놓으면 될까요?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3억 곱하기 뭘 곱하면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을요, 이런 것을요,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줍니다. 이런 공식을요, 현재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자, 오른쪽에 1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형 문제 1번. 현재 1억 원을 이자율 10%로 예금했을 때 5년 후에 찾을 금액은 얼마인가?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했죠? 우리 거의 계산 문제, 문제 거의 90.5%는요, 보기에서 주어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뭘 곱하라고요? 1억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 곱하면 돼요.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어디 있냐? 거의 한 95%는요, 보기에서 딱 주어집니다. 보기에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얼마, 일시불 현가계수는 얼마, 이렇게 몇 개 주어집니다. 그래서 찾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계산 문제는 거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한 95%는요, 이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공식은 요 공식만 알면 돼요. 뭐라고요? 두 개만 딱 알면 돼요. 요건 할 수 있죠?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4년 후에 5천만 원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얼마를 예치해 놓아야 되냐? 그러면 4년 후에 5천만 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은행에 묻어 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5천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거를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용한다고요?
살짝 심하게 응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심하게 응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살짝 응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칸을 한 3개 정도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것도요 딱 3개.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하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불입하려고 하는데 4년 동안 매년 말에 불입하는 금액인 30원씩이랍니다. 그러면 4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년 말에 예금을 계속 한 거죠? 그죠? 하나하나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하나. 근데 왜 매년 말에 예금하냐? 매년 초에 예금하는 게 안 좋냐? 이거는요, 공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년 말에 불입하는 거 가져가는 겁니다. 원래 매년 초에 불입하면 공식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너 공식 집착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4번 한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요 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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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원.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4번 했잖아요. 하나하나 예금을 이자 붙이면 돼요. 얘는 몇 년 치자고 붙어요? 1년, 2년, 3년 치자 붙죠? 맞아? 맞죠? 이거, 얘는 이자 몇 번 붙어요? 1번, 2번, 3번 붙죠? 이거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 요 30원은 이자 몇 번 붙어요?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년 동안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1년, 2년치자 붙죠? 그러니까 2년치 붙은 걸 받으면 되겠네요. 요 30원에 이자 몇 번 붙어요? 한 번 1년치자 붙겠네요. 요 30원 이자 붙어야 안 붙어요? 불입하자마자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만 그냥 받자마자 받는 돈이죠. 이렇게 해서 요만큼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은행에 와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씩 적금을 20년 동안 불입할 건데 적금 찾을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일이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새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뭐라고요? 준비한 공식. 이거는 공식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식 몰라도 다 풉니다. 뭐라고요? 공식 이따가 할 겁니다. 공식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자를 다 붙인 금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요, 자, 지금부터 약속하는 겁니다. 자, 매기 동일하게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 있죠? 다시 할게요.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 있죠? 요걸 지금부터 요 30원을요, 연금이라는 표현 쓸게요. 뭐라고요? 연금이다. 매기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연금이다. 그래서 30원을 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금에다가 미래가치계수인 내가계수라는 공식을 딱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적금 찾을 돈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적금 찾을 돈. 그래도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거 마시면 돼요. 어느 경우 이거는요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적금 뭐라고요? 찾을 돈 계산할 때 얼마를 찾을 수 있냐 그때 써먹는 겁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인데 어떤 사람이 적금을 불입하게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입니다. 적금 찾을 돈이 얼마라고요? 800원인데 매년 말에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적금 불입액은 아는데 찾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제 찾을 돈 아는데 불입액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자를 다 붙인 금액이 800원이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이 800원에다가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 분의 1한 거, 요것 분의 1한 거,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라는 겁니다.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감채기금계수라는 겁니다. 무슨 계수라고요? 감채기금계수다. 이렇게 계산 집어넣으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경우에 쓰는 거냐면 매기 적금 불입액. 적금 뭐라고요? 불입액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뭐야 이게? 불입액 계산할 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되겠죠? 자,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3번 볼게요. 매년 오른쪽에 매년 1,000만 원을 이자율 10%로 3년 동안 적립할 경우에 3년 후의 가치는, 그러니까 3년 후에 찾을 돈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요 1,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곱하면 돼요.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원래 연금의 내가계수 어디 있다고요?
보기에 있다고 했죠. 거의 한 95% 문제는 보기에서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보기에서 뭐라고요? 찾아서 집어넣어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암기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기억 써먹냐 마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번엔 4번 볼게요. 3년 만기 3천만 원짜리 정기적금에 들었을 경우에 매년 불입할 금액은요 3천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감채기금계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토탈 6개 중에 몇 개 해결됐어요? 4개 해결됐죠? 그러면 2개만 더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분은 제발 좀 2개는 좀 하지 말랍니다. 이것도 머리 아파 죽겠답니다. 그래서 자, 2개는 빼고서 넘어갈까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더라도 제가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연구처럼 깎았는데 이거라도 이런 거라도 막 해갖고 그 학생들 힘들게라도 해야지. 그죠? 저만 혼자 그 연구처럼 있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정년퇴직자가 있는데 퇴직금을 퇴직의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퇴직연금 있죠? 받는다면 4년 동안에 40원씩 받을 수 있답니다. 매년 말에. 그러면 요 40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회사에서 나보고 30년 동안 퇴직금으로 30년 동안 연금의 형태로 주겠답니다. 그죠? 그러면 한꺼번에 주면은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연금의 형태로 준다는데 그때 이자가 안 붙어 있으면 연금으로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요? 안 받고 그냥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죠? 이 은행 예치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자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려면 목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얘는 3년 있다 받을 돈을 빼낸 거죠? 맞죠? 3년 있다 받을 돈은 이자 쏙 빼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하나 받을 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하나 받을 돈. 그러면 얘는 1년치자 빼내면 되죠? 얘는요 2년치자 빼내면 돼요. 얘는 3년치이자. 요거 3년치자 빼냈죠? 요거처럼. 얘는요 4년치자 빼내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퇴직금을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을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도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40원을 뭐라 한다고요? 연금이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금. 그래서 연금에다가 어디 갔어요? 자, 연금에다가 공식만 딱 기억하시면 연금에 자 현재 가치 계수를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 계수라는 공식 있죠? 요것만 따르면 연금에 현재 가치 계수를 곱했더니 현재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연금에 미래 가치 계수를 곱했더니 미래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바로 요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거는요. 자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을 예를 들어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경우 있죠. 써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요. 하나 드디어 하나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어떤 사람이 정년 퇴직자가 있는데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은 다음에 900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얼마라고요? 900원. 근데 이 사람이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의 형태로 받으려고 합니다. 연금의 형태. 그러면 여기서는 뭘 몰라요? 연금의 형태 나왔는데 일시불로 받도 모르는 거죠? 여기는 일시불로 받을 돈 아는데 연금 형태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낸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자 쏙 빼낸 거죠? 이것도 이자 쏙 빼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요 9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 분의 1한 거, 요것 분의 1한 걸요 저당상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상수라고요? 저당상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왜 저당상수냐면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내가 은행에서 900원 빌렸다고 시작. 900원 빌렸는데 은행이 그런 겁니다. 매기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이자 합쳐서 납부하랍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뭐라고요? 원금이자 합쳐서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900원 곱하기 뭐라고요? 요거 곱하면 돼요. 그러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저당상수는요 대출액에 대해서 매기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 뭐라고요?
균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게 바로 요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에 계산형 문제 볼게요. 자, 정년퇴직자가, 이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정년퇴직자가 매년 연금으로 1,000만 원을 10년 동안 받을 금액이 있는데 요거를 일시불로 반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때는요, 1,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속 포함 돼요. 그럼 연금의 현가계속 어디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이.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주택 분양 시 융자금이 2천만 원이 있을 경우에 융자기간은 10년이라면 매년 말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뭐라고요? 저당상수 곱하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좀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1억 예금했는데 5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1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각에서 5년 있다 3억 되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그러면 3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 다음에 1,000만 원씩 적금 불입했을 때 적금 차질 돈이 얼마냐?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뭐라고요? 연금의 낙각계수. 3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이때는요 3억 곱하기 뭐라고요? 감채긴 계수. 그 다음에 퇴직자가 퇴직금을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을 게 있는데 한꺼번에 받으려면 얼마인가? 1,000만 원 곱하기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은행에서 1억 빌렸는데 매기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얼마냐? 이때는 뭐라고요? 저당상수.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이제 박스를 자꾸 보시면 돼요.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얘랑 얘는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거고, 이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이거의 역수가 뭐라고요? 이거의 역수는 이겁니다. 그리고 얘랑 얘도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수가 이거고, 요거의 역수는 요거죠. 이것분의 1한 게 요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이거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나는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내감 현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내감 뭐라고요? 현저다. 내감 현저. 자, 연금의 내각계수하고 감채금계수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뭐라고요? 저당상수가 역수관계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감 현저 이렇게 해서 암기하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내감 뭐라고요? 현저 이렇게.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자,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예요? 3년 있다 받을 돈이 133.1원 아닙니까? 아까 했었죠? 자, 근데 요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00원 곱하기 1. 자, 100원에다 뭘 곱한 거라고요? 자, 1 플러스 0.1에 세제 곱한 거죠? 아까 했잖아요. 요 곱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1.1 아닙니까? 1.1의 세제곱이죠? 그럼 1.1의 세제곱은 1.1을 몇 번 곱하는 거예요? 3번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는요, 100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라고요? 1.1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만 4년 있다 받을 돈이다. 그러면요, 1.1을 몇 번 곱하면 돼요? 4번. 2년 있다 받는 돈이다. 그럼 1.1을 몇 번 곱해요? 2번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아까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00원 예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요, 133.1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몇 제곱이라고요? 세제곱 1이죠? 맞죠? 그러면 요거는 1.1의 세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요거는 1.1을 3번 나누면 됩니다. 뭐라고요? 1.1 3번 나누면 돼. 자, 볼게요. 이런 거 계산 문제 나오면요, 여기다가 있죠? 여기다가 나누기 1.1, 나누기 1.1 얼마라고요? 나누기 1.1 해주면 됩니다. 4년 있다 받을 돈이다. 그러면 나누기 1.1 몇 번 해요? 4번 하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요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기출문제 한 장 넘겨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투자자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답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에 적금의 미래가치는, 자,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죠? 1년, 2년, 몇 년이라고요? 3년 동안 얼마씩 불입한다고요?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네요. 3천. 그러면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 공식 있죠? 공식.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공식은 없죠?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나는 공식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하나 이자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얘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얘는 1년,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그럼 몇 년 치자부터요? 2년 치자. 그러니까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라고요? 1.1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몇 년 치자부터요? 몇 년 치부터요? 1년 치. 그럼 곱하기 얼마라고요? 1.1. 근데 얘는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얘는 이자 안 붙으니까 그대로 3천만 원. 얘는요, 요거는 3,3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3천. 얘는 얼마라고요? 3,63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치니까 하라고요? 9,930만 원 됩니다. 얼마라고요? 9,93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 해요? 이렇게. 저거 할 줄 아시면 되겠죠? 그래요. 이거 이상 안 물어봅니다. 이거 안 물어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 계산 공식이 상당히 복잡한데, 원래는 이 공식을 어디 갔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공식을 알고 있다면 3천만, 이거 쓰지 마세요. 곱하기 0.1분의 1 빼기 0.1에 세제곱 마이너스 1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시 해요. 원래 표정들이 왜 그래요, 지금?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가? 그죠? 빵끝. 자, 보세요. 거기.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한 번 더 해볼게요.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 불입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했는데, 투자상품의 이자율이 한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10년 단위 이하는 어떻다고요? 절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거 보니까 2년 동안 얼마씩 불입한다고요? 2,000원씩 불입하는 거 있죠? 2,000원씩 불입하는 금융상품의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원래는 요 공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이거 받을 돈 다 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 어느 세를 빼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요거 볼게요. 자, 이자율이 몇 %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 자, 뭐냐면, 요거 볼게요. 요거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3,000원씩 불입하는데 매년 초에 불입하기로 했다, 시작. 얼마씩 불입했다고요? 매년 초에, 쓰지 마세요. 매년 초에 불입하기로 했다. 얘는 매년 말에 불입했죠? 근데 얘는 매년 초에 불입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이 공식 암기한 걸로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틀려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공식은요, 매년 말에 불입한 걸로 간주해서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요, 공식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건 몇 년 치자부터요? 요거 몇 년 치자부터요? 3년 치자 붙죠? 그러니까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라고요? 1.1. 요거 몇 년 치자부터요? 2년치 곱하기 1.1 곱하기 1.1. 재밌죠? 자, 이번에는 요거 몇 년 치자부터요? 1년치 곱하기 1.1. 이렇게 받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 자, 거기 8번입니다. 매년 말에 2,000원씩 불입하는, 자, 이 금융상품이 있는데, 요거의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1년치자 빼내면 되죠? 얘는 몇 년치자라고요? 2년치 빼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기 1.1 해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나누기 1.1. 요거는 몇 년치 잡배네요? 2년치. 그러니까 나누기 1.1. 그리고 나누기 얼마라고요? 1점 해주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 되냐면 자 1818원 나옵니다. 1800 얼마라고요? 18원. 요거 계산하면요 1653원 나옵니다. 1600 얼마라고요? 53원.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현재 가치입니다. 합친 게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이 3471원 나오네요. 3471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단위 이하는 절사라고 했죠? 절사라는 게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죽여버리고 0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단위, 10단위죠? 10단위 이하는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0으로 다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절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뭘 한다고요? 절사. 그러니까 답이 얼마라고요? 3,400원입니다. 할 수 있죠? 3,400원. 그 다음에 자 거기 9번 보겠습니다. 9번이 그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여기 아까 얼마라고요? 아까 이게 자 3년이 있다. 3년이 있다. 자 이거 130원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얼마냐 그런 얘기죠? 얼마나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1.1 나누기 1.1 얼마라고요? 나누기 1.1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자율이 10%였을 때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1 플러스 10%면 0.1이죠? 요거의 세제곱분의 1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이게 20%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요? 0.2. 그러니까 이때는 나누기 1.2. 나누기 1.2 나누기 1.2 해주면 되죠? 뭔 얘기 하겠나요? 이자율이 20%이다. 그럼 나누기 얼마라고요? 1.2. 나누기 1.2. 나누기 얼마라고요? 1.2 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다시 할게요. 자,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1 플러스 20%면 0.2죠? 요거의 세제곱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1.2를 몇 번 하라고요? 3번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자율이 40%이다. 그러면 나누기 뭐라 해야 돼요? 40%다. 그러면 나누기 1.4. 나누기 1.4. 뭐라고요? 나누기 1.4 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이자율이 7%이다. 7%이다? 1.07. 그래서 나누기 뭐라고요?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9번 보겠습니다.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할인율은 몇 프로라고요? 7%랍니다. 그리고 최종 현재 가치 금액은요, 10만 단위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계산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 자, 보세요. 5년 후에 얼마라고요? 5년 후에 얼마라? 1억 아닙니까? 그죠? 이거의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요거 있죠? 요거 있죠? 그럼 이자율이 몇 %라고요? 7%라니까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요? 1.07. 자, 나누기 얼마라고요? 1.07. 나누기 1.07. 요거 잘 세야 됩니다. 5번 세다가 6번 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잘 세고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1억 나누기 1.07, 나누기 1.07. 이 계산기로 그냥 는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대로요. 계속 나누기 1.07, 그대로 또 나누기 1.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계산기 알겠죠? 중간에 는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대로 계속 나누면 돼요. 그러면 금액 나와야 안 나요? 얼마 나와요? 7,100. 자, 이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자, 7,100, 자, 7,298. 7,298, 얼마라고요? 617입니다. 617인데, 요거를 10만 단위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1, 10, 100, 1000만, 10만, 요거 10만이죠? 여기서 이제, 이게 5가 넘어가면 하나 넘기면 돼요?
5가 안 되면요, 없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7,100만 원이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7,1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산 문제 나오면 요게 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일정 공식을 몇 번은 나눠야 돼요? 5번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번. 다시 해요? 요건 할 수 있어, 없어요? 요거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요거만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요거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어요? 혼자만 재미있어 하는 것 같은데.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집에 가서 요걸 계속 보면서 어떤 경우에 써먹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 써먹냐. 자, 몇 문제만 더 해볼게요. 그 서술형 지문에 1번 볼게요. 1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법을 채택한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복리입니다. 전부 다 복리예요.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현재, 자, 항상, 자, 이 한 번 얘기하는 돈, 한 번 발생하는 돈이죠?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일시불 개념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1억짜리가 5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건 한 번 얘기하는 돈이죠? 전부 다 뭐라고요? 일시불 개념을 써야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현재 5억짜리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그때는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 1억짜리가 10년에 얼마냐는 얘기죠? 이때는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5번 볼게요, 5번.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하여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자, 그러면, 자, 매기 적금액을 불입하려면 3억 곱하기 뭐라고요? 감채기금계수 곱하면 돼요. 감채기금계수. 매기 적금 불입액 계산할 때는요,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뭐와 역수라고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거기에, 자, 9번 볼게요. 자, 매월말 50만 원씩 5년 동안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매년 말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자, 5년입니다.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매 월말이죠? 그 월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월로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50만 원씩 들어올 돈 있어, 없어요? 매 월말 들어올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이때는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50만 원 곱하기, 50만이라고 칠게요. 50만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곱해야 돼요.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죠? 월 단위로 계산한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기에 이게 없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때는요, 이게 없다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저당상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당상수분의 1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당상수 1한 게 이거죠? 이것분의 1한 게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요, 저당상수에 뭘 활용할 수 있다고요? 역수. 저당상수의 역수가 요겁니다. 저당상수의 역수는요, 저당상수의 1이죠? 이게 이겁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거라고 했죠? 자자자, 이쪽으로 올게요.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죠? 이거죠.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죠? 이것분의 1한 게 이거죠? 이거의 역수는 이거고, 이거의 역수는 이겁니다.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겁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정도 몇 번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